정치권이나 용산에서나 이렇게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아서 우리 후보께서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 위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시고 이후에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월 18일 당원대 대표 후보 김두관 전 의원입니다.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초당적 시국선언을 제안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은 행복하고 나라는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불안하고 대한민국은 퇴보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대화가 실종되고 제약의 적대 관계에 빠져 있으며 전쟁의 위기가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사소한 촉발 요인으로도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무대응 아니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울한 상황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북 관계를 전쟁 관계로 전환하고 전쟁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러시아와 전쟁 시 자동 군사 개입을 보장하는 상호 동맹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 등 대북 강경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지 보내기를 허용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든 전선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은 각종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2014년 북한이 대북전단을 조준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가 응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군사적 충돌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춘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이고 일단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닌 심정으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의 참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정학적 단청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 여론주도층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평화를 정진시키는 말과 행동만이 정답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헌법 준수와 평화적 통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회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대단가위를 공고히 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통일의 노력과 의무를 맹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3항에는 대통령은 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역할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평화적 통일 노력에 대한 취임 선서를 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쟁 위기를 낮추고 평화 정진의 길로 함께 나서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북한 최고 지도자, 정당과 국회에 요구하고 제안합니다. 먼저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게 요구합니다. 당장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책을 처리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핵무력 강화와 오물풍선을 당장 중지하고 전쟁 방지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 협력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남북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당장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키고 북한에게 대남 오물풍선 살포 중지를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비공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공개 비공개 채널을 가동해 남북 대화를 복원하십시오. 둘째,
조속히 중국 및 러시아와 우호적 외교 관계를 복원하십시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회복해야 양국에게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과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최소한의 수준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맹 수준의 한미일 3국 군사합동훈련을 당장 중지하십시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일 대화는 적극 지원하더라도 동맹 수준의 한미일 군사협력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중 내 3국 군사협력의 구실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북한의 압록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 지원을 제안한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대화의 기회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1984년 대홍수 때 북한이 우리에게 보내온 수해 지원을 기억합니다. 민족화에는 그렇게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에 요구합니다. 첫째, 각 정당과 국회는 가칭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초당적 시국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한반도 평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남북 당국의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남북 국회담 등 정치권 차원의 남북 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는 미국에게도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 정착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에게 남은 임기 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 후 단 한 차례의 북미 대화도 성사시키지 못한 가운데 북한의 핵과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에 고도화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내선 중입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 적대적 북미 관계 해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외교적 노력을 시작하도록 각 캠프에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초당적 시국선언을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 노력을 주문해야 합니다. 셋째, 남북 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남북 합의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고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서처럼 한반도에서 일체 적대 행위를 금지하여 전쟁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남북한 양측이 의회 비준을 통해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민주당 유산을 개성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서 실패의 기억도 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성공의 기억도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성공의 기억을 잊지 말고 그 바탕 위에서 확신을 갖고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정상선언,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9.19 군사합의선언,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이뤄낸 역사적인 금자탑입니다. 한반도 평화정책은 우리 민주당의 유산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이정표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한반도 전쟁은 성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의 길입니다. 한반도 제2차 전쟁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됩니다. 평화를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평화가 안보고 평화가 경제이며 평화가 미래입니다. 저 김두관이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유산을 계승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관리하고 평화 정착의 길을 열겠습니다. 2024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기호 2번 김두관입니다. 감사합니다.